유수대학들이 블록체인 교과목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관련 과목을 개설했으며 한양대와 포스텍은 블록체인 최고위 과정을 진행합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서비스가 실제 도입될 전망입니다. 테라와 베잔트는 각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상반기 상용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P2P 플랫폼 비트토렌트가 발행한 BTT 토큰이 ICO를 개최한 지 15분도 안 돼 마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10대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습니다. 블록체인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자정부 기술 트렌드로 선정됐습니다. 빗썸의 상장투표인 픽썸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잇따라 상장투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뭔가 달라 보이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니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설날이었죠? 네, 설날이었습니다. 잘 쉬셨나요? 네, 저 아주 푹 잘 쉬었습니다. 이번 설날 연휴가 좀 길어서 네. 5일 동안이었죠? 네. 네, 닷새 동안 연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쉬거나 아니면 또 고향을 다녀오시거나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설날이 많은 분들이 또 오시네요. 네, 네. 천수동님이 오늘 첫 번째 인사.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꾸준히 와주시네요. 네. 제가 또 그만큼 또 좋은 얘기를 네. 많이 좀 전달해드려야죠. 네. 예. 그 설날 닷새 동안 이제 어떤 분들은 쉬시기도 하고 고향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설날이지만 그래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는 계속 네. 또 돌아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한국과 특히 설날은 한국과 중국만 쉬고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모든 게 돌아갔기 돌아가니까 때문에. 그동안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뀌었죠? 아, 네. 천수동님이 저희의 변화를 저는 머리 스타일은 그렇게 크게 안 바뀌고 이발을 했습니다. 훨씬 나으세요, 정말. 이발을 한 게 이 정도까지 줄 줄이야. 예, 원래 이 사이즈가 큰 거는 조금만 변화를 해도 크게 보여요. 예,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닙니다. 기저에 잘라서. 안경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이따 게스트분께서 또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제가 예. 또 학구적인 모습을 네. 연출해보고자. 예. 좋다고 합니다. 네. 예. 교수님이 견제하고자. 카메라 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저희도 또 준비하다가 네. 조금 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예, 그럼 첫 번째 소식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유수대학들이 블록체인 교과목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서울대 공과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블록체인 교과목을 개설을 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양대 역시 오늘 3월 개강하는 블록체인 융합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서 이제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손을 잡고 블록체인 테크노믹스 최고위 과정을 열었습니다. 또 한양대뿐만 아니라 포스텍 정보통신대학원도 다음 달 6일부터 블록체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대학들의 블록체인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좋진 않은데 학구열은 또 뜨겁게. 네, 이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이나 이 시장을 좀 타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학교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분야에서 되게라는 사투리가 나왔네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서 네, 어려운 분야죠. 어려운 분야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쪽 분야에 있으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같이 연구하고자 하려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특히 그래서 이 중에서 근데 눈에 들어온 데가 좀 있는데 보면 포스텍 같은 경우는 포스텍은 알고 보면은 이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포스텍 출신이 많죠. 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있으시나요? 네, 바로 이 두나무 블록체인 연구소죠.
두나무의 람다 256의 박재현 연구소장뿐만 아니라 아이콘루프의 김종혁 대표, 해시대의 김서준 대표까지 모두 다 포스텍 출신입니다. 그렇죠. 포스텍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대기가 사투리냐고 하셨었는데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고향이 지방인데 제 고향 지역에서 많이 쓰는 말인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포스텍 출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이 포스텍에서도 이 동문 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분들과 함께 네. 블록체인 과정을 하려고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동문회인지 아니면은 이 과정인지 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좀 애매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한양대. 그렇죠. 저희와 함께하는 네. 저희는 아니군요. 매일경제와 함께하는 한양대 네. 블록체인 융합학과 석사학위 과정. 그렇죠. 네.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도 지금 이제 네. 곧 할 예정인데요. 네. 고려대 그다음에 그 포스텍 그다음에 여기는 언급이 안 했지만 비슷한 과정을 하는 데가 카이스트도 있어요. 카이스트 네. 그리고 동국대는 동국대도 꽤 오래된 네. 핀테크 융합 과정을 최고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시면은 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시는 분들이 다 초빙 강사 이렇게 했는데 포스텍 말고 카이스트랑 말씀하시는데 예 카이스트 출신이신가?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러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이제 외부 강사를 영입해서 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경제와 네. 함께하는 네. 첫 번째 이 과정인 거죠. 보면 네. 네.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 첫 번째 과정인 건데 그래서 보면은 좀 뭐랄까 이 블록체인 산업 네. 업계와 학교와 또 네. 언론계가 네, 같이 그죠. 같이 연계가 되는 융합이랑 키워드에 좀 맞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긴 합니다. 네. 수업이 매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 블록체인 그 한양대 블록체인 그 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네. 살짝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주소를 한번 보면은 블록체인 한양 yang 입니다. 이게 이제 화면을 잠깐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최고의 과정. 그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 교육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석사 과정 아까 얘기한 석사 과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경 한양 블록체인 테크노믹스 최고의 과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요. 수업은 매주 목요일 3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7월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매경 한양 블록체인 최고의 과정에 디스트리트가 그 주관 자격으로 굉장히 많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레이터로 아마 좀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강연자분들 간의 이 소통을 좀 제가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포터님은 얘기를 할까요? 저는 장학생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이포터님이 일기로 이번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수업을 듣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최고의 천수감독님 오늘 되게 적극적이세요. 최고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 AMP라고 보통 약자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임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보면 그 직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핀테크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 중간 관리자에 계신 분이 뭐랄까 이 사업이나 이런 그 비즈니스 진행에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용도로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위를 여쭤보셨는데 학위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최고의 과정이어서 학위보다는 동문 뭐 그런 혜택이 있는데 동문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학위를 원하시면 석사 과정으로 물론 2년입니다. 네. 이 과정은 네, 그 16주죠. 총 16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죠. 네, 바로 2부 게스트로 이 강형구 교수님이 네, 함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 2부에 보시면은 좀 더 많은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결제 시장에 침투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테라가 티몬의 신현성 의장이 이끄는 암호화폐 테라가 티몬 결제 시스템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인 베잔트가 이 해피머니와 협업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해피코인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한 최근 조폐공사가 매진하는 사업 분야가 블록체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온라인 고향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재래시장, 슈퍼를 비롯한 자영업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꽤 많이 나왔죠. 네. 네. 작년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거의 하나였었죠. 네. 테라가 이제 가장 신현성 그 팀원 의장이 프로젝트를 해서 테라만 일으키게 됐었는데 올 초부터 해서 올 초에 이제 베잔트가 네. 해피머니랑 같이 그쵸. 손을 잡고 해피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혔어요. 네. 네. 해피머니가 이게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전해드렸죠. 네,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쓰시는 분과 이 상품권 포인트 쓰는 양이 꽤 많습니다. 네, 권량도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결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또 오늘자 매일경제 보도에 있었죠. 네, 오늘자 매일경제 보도에서 이 조폐공사 사장 CEO가 나와서 네. 이 온라인 고향사랑 상품권을 예시로 들면서 이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분들도 그래서 이 온라인 고향 상품권이라는 어쩌면 결제 이 관심을 두고 결제 쪽에 이 블록체인의 전모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죠. 특히나 이분들은 공사하다 보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정부 관이나 뭐 일반 사기업 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이 결제를 모두 노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OK 캐시백. 네. 포인트 혹시 주로 쓰시는 거 있나요? 저도 OK 캐시백. OK 캐시백 주로 쓰시나요? 네. 예. 저는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를 섭렵하고 있는데요. 네. L 포인트. 뭐 해피 포인트 있잖아요. 해피 포인트. 해피 포인트도 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그다음에 그 SPC에서 파리바게뜨 해피 포인트 나왔다 그거죠. 해피 포인트가 파리바게뜨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피 포인트에다가 그다음에 CJ 원 포인트. 네, 맞아요. 원 포인트도 있고. 올리브영에서 많이 그죠. 쓰죠. 올리브영에서 하는 것도 있고. 포인트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근데 이 포인트들을 잘 보면 L포. L포는 뭐죠? L 포인트 L 포인트. 네. 롯데카드 고객이신 걸로. 롯데카드 보고 계십니까? 고객 여기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잘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사실 암호화폐이긴 암호화폐이지만 거의 가치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 화폐와 가치는 거의 비등하다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변동성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방금 얘기하신 천성님이 얘기하신 뭐 L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얘기한 3포는 아닌 것 같고요. 다 나오겠네요. 갑자기 말이 확 끊어졌네요. 그럼 그 해피 포인트라든지 예? 아닙니다. 다른 포인트가 무슨 나온 것 같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에 스테이블 코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테라 같은 경우도 그 갤러리아 갤러리아 삼성카드 포인트 3포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전 사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삼성카드를 안 써서 삼성분들은 안 보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적용을 해도 크게 가치 담보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변환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디스트리트가 지금 현재 기자를 신입 경력 기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말씀 공고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쭤보시네요. 네. 스펙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예, 스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열정페이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열정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시는 게 좋고요. 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입 경력을 다 하니까 네. 신입 분도 오셔도 돼요. 지원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꼭 스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네. 이쪽에서 이 컨텐츠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해도를 좀 저희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굴 보고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얼굴 보고 뽑지 않은 대신에 네.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얼굴에 굉장히 많은 치장이나 CG를 동원한 첨단 기술을 동원한 뭔가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 직접 보시면은 못 알아보실 거예요. 실물은 네, 그렇죠. 저희가 이게 크게 움직임이 나가서. 많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예, 그 오해는 없는 걸로 외모가 네. 엄청나게 그런 건 아닙니다. 24K 골드님께서 아주 저희 채용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댓글 3,000% 꽤 잘 빠지는데. 진짜요? 이렇게 너무 얘기하다 너무 보니 푹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네. 결제 시장은 이게 플레이어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사업도 은근 타당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앞으로도-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네. 그럴듯해 보이죠. 네,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앞으로도 좀 뭔가 많은 얘기들이 나올 네. 것 같고요. 네. 좀 이렇게 주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가치가 계속 담보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크게 오를 이제- 일도 없고 크게 낮을 일도 없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생활 사용이라는 그걸 개척한다는 분야에서는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발전에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이제 가보시죠. 네. 네. 바로 세계적인 P2P 플랫폼인 비트토렌토가 발행한 BTT 토큰이 ICO를 시작한 지 15분 만에 바로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비트토렌토 ICO는 지난달 28일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바이낸스 코인 세션에서는 총 237억 6천만 BTT가 13분 25초 만에 판매됐고요. 트론 세션에서는 356억 4천만 BTT가 14분 41초 만에 모두 판매가 됐습니다. 이번 BTT ICO 성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된 ICO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비트토렌트가 ICO를 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저는 이제 저도 단톡방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보면은 관심들이 엄청 많으세요. BTT 토큰에요. 예, 네.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지금 이 코인마켓캡이라고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걸 보면은 이제 여기 잠깐 이제 비트토렌트 차트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정말 2월 1일 날 거래가 됐어요.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라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낸스에서 진행하는. 네. 그렇죠. 바이낸스에서 진행하는 그 픽썸하고 좀 비슷한 네, 맞아요. 유사한 네. 형태 이렇게 뭐랄까 그 알트코인에 상장하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런치패드를 통해서 이제 BTT가 이 거래가 이 리스팅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2월 1일이고요. 네. 보면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 보면 이제 0.005달러였던 거죠. 네. 처음에는 맨 처음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0.005달러였었고 뭐 거래도 뭐 고만고만했는데 이게 2월 6일 그러니까 5일이죠. 치솟았어요. 5일 뒤에 보면은 0.001달러까지 올라가요. 네. 그 2배가 네. 오르는 건데 네. 거래량도 보면은 거의 6억 3천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수단으로 이제 하시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관심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배가 뛰었으니까요. 예, 지금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나 트론하고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특히나 이 BTT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되는 국내에서도 거래가 되죠. 네, 바로 업비트에서 그죠. 거래가 예.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차트를 정확하게는 확인 안 하고 이렇게 그
오픈 채팅방이나 단톡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보고 왔는데 오늘도 급등락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오르락 예, 내리락이 꼭 그래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뭐 특히나 비트코인만 봐도 그 변동성이 일단 가장 크게 줄었죠. 네.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이제 약세장이라고 하시는데 약세장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되게 줄어들어요. 네. 예, 거래량도 줄어들고 변동 자체가 줄어들고 이게 어찌 보면 전형적인 약세장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보신 BTT 토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라든지 변동성이 이 약세장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만큼 다른 양상을 보이고 다른 있어요. 양상을 네. 보이고 있어서 이게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가 사실 보면은 이제 그 트론 네, 트론 있죠? 기반이죠. 예. 네. 트론이 인수를 했죠. 트론이 인수를 네. 했죠.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해서 네. 그때 인수할 때도 이 네. 비트토렌트를 뭐 포인트로 돌린다 네. 어쩐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처음에 뭐 안 한다라는 얘기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네, 그렇죠. 네. 예, 이 트론이 그 사실은 이 처음에는 이제 뭐 정말 이게 야심차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그냥 한번 인수를 해보자 해서 엄청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인수하기 일을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보면요. 근데 어쨌든 BTT가 어쨌든 나와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뭐 국내에서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론 가격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트론도 있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긴 해요. 네. 보면은. 천수동님은 싫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BTT 못 사셨나 봐요. 못 사신 것도 있지만 저분 천수동님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론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트론을. 예. 처음에 애초에 그러니까 명확한 청사진 없이 그냥 뭐 이래 하겠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런칭이 됐다가 돈이 확 모이다 보니까 이게 오 이렇게 하는 건데 역시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트론 망해라. 갑자기 쇼미더머니가 막 생각이 나고요. 트론 안티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근데 충분히 뭐 근거가 있죠. 그러시면 하죠. 하지만 근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거래가 된다는 거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어서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토렌트가 이 트론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예. 하고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트론 망이라 너무 강렬한데요. 근데 비트토렌트의 이 BTT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네.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BTT와 굉장히 비슷한 토큰이 네. ICO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텔레그램이죠. 그렇죠. 네. 텔레그램이 2월 말 중으로 이제 ICO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예. 계속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되면 네. 예, 지금 이제 비트토렌트의 이 BTT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 텔레그램과 비트토렌트와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도 꽤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유저 베이스가 두터워요. 그렇죠. 네. 예, 유저 베이스가 굉장히 두텁고 네. 텔레그램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TT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텔레그램 거기에 또 이제 텔레그램이 연결이 돼서 네. 이어져서 이쪽에 어쩌면은 이 약세장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분들이 좀 힘을 다른, 쓰지 않을까. 예. 세를 좀 넓히는 일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텔레그램 유저로서 텔레그램 코인 좀 혹합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제 개인적인데. 텔레그램을 예, 마음에 드시나 보죠. 텔레그램 편하죠. 네. 텔레그램 코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 3월인가 보네요. 예, 이게 그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처음 보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3월쯤에 나오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게 꽤 연계가 많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이 텔레그램의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아마 곧 다룰 건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죠.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재권 씨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 네. 재권 씨가 이제 주요 창립자로 있는
각 여러 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코스모스를 이제 그 텔레그램 오픈 API 그 텔레그램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텔레그램 그 메신저에 코스모스를 결합을 해서 송금과 결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 국내에 있으세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루나민트라고 하는 분인데, 루나민트. 예, 네. 저희가 아마 곧 이제 코스모스가 지금 메인넷 런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도 텔레그램이 활용이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텔레그램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루나민트 프로젝트도 한번 좀 살펴보셔도 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온 소식인데요. 네. 이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10대 핵심 기술 중에서 이 바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행안부는 이번에 블록체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안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선정을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아가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올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과 등본을 시범 발급하는 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보시는 내용은 이 블록체인 행정안전부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능형 정부를 어떻게 주도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네, 지능형 정부 핵심 기술의 블록체인이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네, 블록체인 네,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이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플랫폼은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르게 네. 예,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 블록체인을 장부나 네.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활용을 해서 이게 뭐랄까 그 위변조가 불가능한 네, 투명성을 그렇죠. 예, 투명성을 보여주고 이 투명성을 담보하고 네. 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자료로 자료 구조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지능 정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능형 정부가 아닌 무지능 정부. 블록체인을 적용하면은 지능형 정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앞당기지 않을까요, 지금? 예, 이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블록체인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관에서 네.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꽤 많죠. 네. 특히 유럽에서 네. 그 핀란드라든지 네. 아니면 에스토니아 쪽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작년에 많이 나온 적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시도를 하고 있고. 투표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투표에 적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투표가 생각보다 근데 트랜지션이 꽤 많은 작업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투표 같은 경우가 어쩌면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꽤 많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하다고 블록체인을 해도 무지능 정부가 지능형 정부가 되지는 않다는 건 의견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지능 정부 쪽 관계자분들이 보시면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행안부서 주도하면 망이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안티분들 많으시네. 예, 연속 비판된 의견이 연속 3개가 나왔습니다. 예, 이 행안부 관계자분이 보시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망을 이제 그 흥으로 바꿔내는 네. 그런 노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한 지능형 정부의 뭐 10대 기술을 보면은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암호화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망투. 예, 비판 의견이 4개가 연속 나왔습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암호화폐는 막으면서 블록체인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 한다라고 해서 예,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앞으로의 활동을 한번 지켜보겠어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보시고 암호화폐는 또 다른 식으로 보는 것도 좀 이해를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 알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위원회에서
만들고 예, 있죠. 행안부가 위원회를 만들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근데 3년 연속 되는 거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지금 국내 저 아이콘오프 같은 경우, 네. 아이콘오프도 그렇고 블로코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글로스퍼와 같은 국내에서 이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행안부나 아니면 또 뭐 과기정통부나 이런 정부와 함께해서 이 공무원이라면 관의 네. 서비스라든지 공공기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하는 것들을 꽤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아니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주요 국내 암호화폐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이게 활동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예 뭔가가 계속 열심히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진행은 계속 되고 있다. 네.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3년 연속이니까 네. 또 3년 연속을 선정한 거면 정말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뭔가 또 이 좋은 결과 나와서 어찌 보면 이것도 블록체인의 실생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좋은 게시를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인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거래소 업계 소식인데요. 바로 이 빗썸의 상장 투표인 픽썸이 이 연이어서 흥행에 성공한 거를 본 국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잇따라 상장 투표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는 올비트가 프로젝트 5라고 상장 투표를 내달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빗썸의 픽썸 흥행의 성공에 힘입어서 이 올비트 외에 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캐셔레스토도 이달 중으로 상장 투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벌써는 아니고요. 이제 얘기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거래소의 목록에 거래 목록에 올리는 거죠. 네, 예, 그쵸. 저는 이 상장이라는 말이 싹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거래 시작. 예, 이분들이 상장 투표라고 하다 보니까. 네. 참 할 말이 없어요. 네. 당연히 대체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 투표라고 말씀드리는데 방송이 흥미롭다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상장 받고프다. 받고프다. 예. 예. 프로젝트를 하시나 상장을 받고프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빗썸의 픽썸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이 흥행만큼이나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그랬었죠. 부작용도 조금 있지 않을까. 있었었고 그 글이 너무 많이 올라 보니까 뭐 실제로 이제 유용한 정보는 정말 뭐 그냥 묻히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제 각 커뮤니티가 있죠. 그 커뮤니티 간의 뭐 힘겨루기 그 커뮤니티 파워가 그 상장 투표 순위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간의 뭐 힘겨루기 같은 그런 양상이 되기도 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거래소의 거래 투표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처음에 리스팅된 프로젝트도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완전 스캠이다 뭐 이런 정말 스캠 구석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 중견 기업 뭐 이런 쪽에 빗썸에 이제 이타 투표 같은 경우 하이콘이 올라갔었죠. 네, 맞아요. 하이콘 같은 경우는 하이콘 글로스퍼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죠. 꽤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리스팅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선별과 나름대로의 이게 기준과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이 중간에 적절한 제어 등등을 통해서 그래도 뭐 우려만큼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망진창 막 이런 식이 되지는 않고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비트와 캐슬레스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빗썸의 픽썸이 이달 중으로 3라운드 투표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김디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부작용 이런 거를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 후보 공개 검증 과정과 투표 전수조사 등의 절차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상장을 하면 상장입니다. 이 거래가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좀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파워로 뭐 밀어붙인다라는 이런 해석과 그 다음에 이 거래소의 거래 리스팅에 목록에 올리는 거래소의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네. 권한과 책임을 커뮤니티에 이양한다, 그냥 떠넘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서 커뮤니티가 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네. 상당히 커야만 해요. 네. 그래야만 이게 탈중앙화라는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격에- 취지에 상당히 부합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커뮤니티가 지금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 이해도가 떨어진다, 뭐 커뮤니티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한다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육은 그에 걸맞는 틀만 만들어주면은 틀만 잘 이렇게 짜여지면 알아서 다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투자를 했었을 때 손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틀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다들 알아보시게 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높은 점수를 받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 운영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이달 중에 또 3라운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같이 네. 보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올 1분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IEO라고 하잖아요. 네. 예, 거래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바로 네. 이렇게 IEO. 예, 네. 거래 목록에 바로 올리는 네. IEO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상장 라는 투표 개인적 제도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IEO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IEO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많이 또 생기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도 또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뭐 나쁜 분들이다, 뭐 사기다 이게 아니라 네. 이분들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 뭐랄까 정부에서 지금 뭐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뭔가를 알 수 있는 틀이라든지 업계 자율이라도 뭔가 좀 있어야 이분들이 알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이런 상장 투표 제도가 더 낫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전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트 커뮤니티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저희가 커뮤니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나 얘기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5개이죠. 네. 예. 2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소식을 꼽아봤는데요. 어떻게 잘 만족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2부로 네. 2부 찾아뵙도록 게스트님과 할게요.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왜?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야? 뭐 어디야? 핸드폰 좀 그만 봐. 그러니까 투자가 뭐라고. 잃어버린 내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을 거야. So CryptoKitties is digital cats on the blockchain, on the Ethereum blockchain. What is Mythdor? It's a social mining platform.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프로토콜의 이주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콘의 송범근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코스모체인 송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고에서 이것저것 담당하고 있는 김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블로드에서 비즈니스 평가라고 있는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집합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윤덕희라고 하고요. 누구시죠? 저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BCD 게더링이라는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